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상위했었고 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를 가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오늘도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이슈들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동에서는 이제 휴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참 길었습니다. 이젠 조금씩 화해의 조짐들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손을 빌린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현재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의 실적과 관련된 기업 삼양식품입니다. 계속해서 신기록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려 전년 대비 133%나 영업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실적, 삼성중공업입니다. 순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115%의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모닝뉴스입니다. 수요일 장 마감 후부터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알아둬야 할 6가지 이슈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잇따라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혼다와 닛산의 경영 통합은 사실상 결별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양식품은 또다시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인수를 추진 중인 소노 인터내셔널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티웨이 항공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15.5% 증가하는 등 실적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외교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타단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보내면서 지난 3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딥시크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인 제한 조치로서 산하기관에도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전 기술을 다루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도 딥시크 사용 금지를 공지했고 앞서 챗GPT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픈 AI 협력을 발표한 카카오 역시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는데요. 딥시크가 이용자의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 전방위적으로 수집하면서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 보안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LG유플러스도 사내망의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접속 차단에 속속 들어가는 그 가운데 관련주들 오늘 일정의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만약 그것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을 할 경우에는 내 참여자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참여자가 누구일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종전회담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푸틴과 협상하겠다는 젤렌스키에 대해서 빈말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범양건영이 상한가까지 올라섰고 삼부투건도 3%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7위 자동차 제조사인 혼다와 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을 모색해왔던 닛산 자동차가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닛산은 통합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경영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닛산은 향후 협상 재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했는데요.
일본 2위와 3위 자동차 제조사인 혼다와 닛산은 2026년 8월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각각 들어가는 형태로서 통합하기로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인지 완전히 백지로 돌릴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 지난해 8월에 발표했던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협력도 이어갈 것인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봅니다. 개별 이슈 살펴볼 텐데요. 삼양식품은 또다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써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7,300억 원, 영업이익은 3,44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일 밝혔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133% 증가했는데요. 당기 순이익도 115% 늘어난 2,7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수출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8년 연속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해외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미국과 유럽 내에서 불닭 브랜드 인기가 확산되면서 현재는 물량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해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만 해도 삼양식품의 주가는 10만 원대였는데요. 2년여 만에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작년 12월 26일에는 80만 원 선까지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상승한 주가는 올해 밀양 2공장 첫 가동까지 기대 포인트를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2년 후 만에 이렇게 70만 원 선까지 급등한 삼양식품,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스를 공급하면서 S&D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S&D는 삼양식품의 호조세에 힘입어서 역시 실적이 급성장하며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전일에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는 47,450원 선에 형성을 했는데요. 전체 매출의 약 80%를 삼양식품과 하고 있는 S&D의 주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대명 손우그룹사 지주사인 손우인터내셔널은 티웨이항공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9명의 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티웨이항공의 주주 명부 열람과 등사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일 티웨이항공은 대명 손우그룹 지주사인 손우인터내셔널이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에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는 3월 3일 정기주총에 대해서 대명 손우 측 이사 후보들은 선임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주주 제안을 티웨이항공 측에 전달했지만 답이 없자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티웨이항공의 정기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주주총회에서 본격적인 표 대결에 나서기 전에 관련 계산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뉴스와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실적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대폭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5,027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115% 늘어났는데요. 매출은 23.6% 늘어나서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수익성을 극대화한 전략 때문이라는 게 삼성중공업 측의 설명인데요. 관계자는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고정비 감소 효과와 함께 선가 상승기에 수주한 선박 매출이 진행되면서 결과가 나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순이익은 세전이익은 적자 전환하면서 손실 3,1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함께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 조선 3사는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LNG 운반선의 선가가 약 2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서 대표적인 고부가 선박으로 꼽히고 있는데 LNG 운반선이 이렇게 조선 3사의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인데요. 조선주의 백고동 소리도 이렇게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선주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